안녕하십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쓰게 됐는데요. 아까 전에는 제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에는 공부에서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공부 계획표를 가끔 받습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봤는데 시험 때가 다가왔을 때 공부 계획을 받았을 때 정말 쉬는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공부 계획 한번 짜보신 분이라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겠다. 자신의 스케줄은 꽉 차 있어요. 도대체 쉬는 게 언제 쉬는 건지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면 그 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되나요? 시험 끝나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부와는 멀어지게 되죠. 어느 순간에는 다시 펜을 잡아야 되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쉬는 것이 공부에서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공부에는 충분한 휴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 때, 지금은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제가 학생 때 시험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도서관에, 대학생 때였으니까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그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4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세는 변하지가 않아요.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공부만 하는 그 상황에서 몸이 버텨낼까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허리는 삐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조언을 구해봤어요. 이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느냐. 일단 침도 맞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이 나가잖아요. 일단 그때 들었던 얘기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다시 공부할 때는 12시간 공부를 하고 2시간을 이제 한강 쪽에 산책을 나갔죠. 그 2시간을 걸었는데 그게 한 달쯤 걸으니까 물론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걸어야 됐었죠. 허리가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함에 있어서도 계속 허리가 아프지 않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2시간의 시간이 제가 그 이후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 2시간 저희가 뭔가요? 바로 휴식입니다. 그 걸어다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몸이 휴식을 할 수 있었고 제 아픈 부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죠. 건강해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아프더라도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당장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는데 아프든 안 아프든 시험 결과를 잘 받으니까 공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2년이나 3년 동안 준비하는 시험들도 있잖아요. 그 시험 동안 2년, 3년 동안 아프면 안 돼요. 그렇죠. 아프면은 정말 한 달은 그냥 날린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아파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휴식을 하면은 그 짧은 그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쉬는 시간에 다시 공부로 돌아오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공부에서 휴식도 꼭 전략이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하는 나무배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2등을 한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그 대회 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나무를 뱄대요. 그 사람 2등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1등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등한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은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물론 이 얘기는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1등을 한 비결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100%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잠깐 도끼날을 갈아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신이 가진 도끼를 조금 더 날카롭게 했다는 거죠. 자,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그 도끼날을 날카롭게 벨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운동을 가볍게 했죠. 자,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게임을 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공부를 할 때는 절대 공부보다 재미있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다가 15분 게임을 하고 쉰다고요? 그 15분이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심하면 하루까지 가더라고요. 공부보다 재미없는 걸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나 무언가 좀 해주세요. 하다못해 스쿼트 같은 거, 허리 같은 걸 좀 보존할 수 있는,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당장 한 달만 공부할 건가요? 저처럼 허리 다치시게요? 안 됩니다. 공부는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평생교육 시대라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쉰다고 너무 오래 쉬면은 다시 패턴을 잡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할 때 너무 오래 쉬지는 마세요. 5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쉰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1시간만 쉴까요? 1시간 후에는 펜을 놓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책을 펴보십니까? 제 학생들 한 2주는 쉬더라고요. 이렇게 쉬는 기간은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차라리 1시간 공부하고 10분을 쉰다든지 자신에게 맞는 그 쉬는 타이밍을 찾으세요. 제 경우는 3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게 제 타이밍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만 그 30분이라는 것을 20번 반복하면 결국 10시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공부 시간은 늘어나는 거고, 제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으로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단 너무 오래 쉬지는 마세요. 너무 오래 쉬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계속 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그 안전지대, 그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에서 변화하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거는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갖는 그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짧게 잡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15분은 넘기지 않으시길 바래요. 차라리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잔다는 거 하는 시간은 괜찮죠. 하지만 일어났을 때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래 쉬게 됐을 때 다시 공부를 하려면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어떤 학생들은 지금 앉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 말고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랑 처음에 책상에 앉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공부는 지겨움과의 싸움입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지겨워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지겨움을 이기는 과정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면 일단 앉아야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 펴놓고 그냥 끄적끄적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즐거운 거는 하지 마세요. 공부보다 즐거운 건 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1년, 2년 후에는 바뀔 거고, 그리고 성적들이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 자신합니다. 제 학생들이 그랬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제 얘기 들어 감사합니다. 꼭 공부해서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는 방법을 익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